7번 좀 봅시다. 뒤에 있는 문제 7번. 거기 보세요. A와 동일한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이렇게 나와 있지. 제가 써드릴게요. 7번에 13년 3월 모평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오늘 국어 시간에 2가지 음운 규칙을 배웠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음절 끝소리 규칙은 잎이 무엇으로 발음된다? 입으로 발음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잎이 입으로 발음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음인 비읍으로 이제 발음이 된다 요런 얘기겠고, 또 하나의 규칙은 비음화인데 반만이 된대. 자 봐. 얘가요 발음될 때 요렇게 발음된대. 잘 봐. 왜 그렇게 되겠어? 우리 아까 전에 공식 기억나시죠? 갑이다 놈에 의해서 앞말의 받침인 비읍이 있고 뒷말의 첫소리인 뭐가 있어? 미음이 있었을 때 갑이다 놈에 의해서 비읍이 뭘로 바뀌어? M이나 놈이니까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고 뒷말의 첫소리인 미음은 그대로 미음이 되는 거겠지. 이게 지금 어떤 거? 비음화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이거를 우리는 비음화라고 얘기를 했었지. 첫 번째 공식. 그럼 그 밑에 보세요. 꽃눈이 어떻게 꽃눈으로 발음되냐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얘도 봐보자. 너네 학교에서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지르기 때문이야. 그럼 얘도 보자. 꽃이에요. 얘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치읓이 뭘로 돼야겠어? 디귿으로 돼야겠지.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고 뒷말의 첫소리인 니은은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꽃눈 이렇게 첫 번째로 발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갑이다 놈에 의해서 갑이다 놈, M이나 놈이지? 그럼 비읍은 뭐가 되겠니? 니은이 되셔야겠죠. 꽃눈 이렇게 되겠지. 꽃눈 요렇게. 꽃눈 됐니? 아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렇게 변한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가 사용되었고 음절 끝소리 규칙이 사용되었고 음끝.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사용되었고 비음화가 적용되었습니다. 요렇게 읽으시면 되겠지. 그럼 이거에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한번 봐보시면 돼. 1번 봐봐. 끝까지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지금 내가 다 써드리는 거야. 티읕이니까 티읕이 뭘로 되겠니? 대표음으로 발음돼야 되지? 그럼 뭐가 돼? 디귿으로 돼야겠죠? 끝까지 이렇게 되겠지. 얘는 음절 끝소리 규칙만 사용되었습니다. 음끝만 적용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억도 되어 있어요. 얘 어떻게 발음되겠어? 부는 그대로 오고 억이 어떻게 돼? 키읔이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하면은 기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도는 또가 되겠지. 얘는 된 소리 되기예요. 뒤에서 할 겁니다. 뒤에서 할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되시겠지? 그래서 얘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플러스 된 소리 되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된 소리는 끄뜨뿌스쯔에 들어가는 거였지. 그 다음에 3번 누약이라고 나와 있어. 얘도 보자. 이거 우리 눈약이라고 발음할 줄 알았더니 거기 뭐라 나와 있어? 눈약이라고 나와 있죠. 눈약이라고 나와 있지. 얘도 사이소리 첨가입니다. 얘는 사이소리 현상. 뒤에서 할 거야. 4번 보세요. 놓는 이렇게 나와 있지. 히읗 같은 경우에는 대표음 어떻게 발음돼야 되겠어? 디귿으로 발음되는 게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겠지. 앞말의 받침이 디귿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이네. 갑이다 놈에 의해서 M이나 놈이 돼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되겠니?
놓는 이렇게 되겠지. 입을 열어야 돼, 얘들아. 왜 그런 줄 알아? 입을 열지 않고 그냥 하지? 그러면 실력이 늘지 않아. 틀려도 괜찮아. 그 틀리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피읍은 뭐가 되겠어?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해봐. 뭐 되겠니? 비읍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비읍이 있어요. 우리 발음될 때 이거 어떻게 돼? 덮밥 이렇게 발음하지. 그래서 여기 있는 4번 같은 경우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되었고요. 두 번째 비음화 사용되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 사용되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가 아마 너네 학교 시험에서 나올 거예요. 크게 뭐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어차피 여기 있는 문제들 있지? 여기 있는 게 다 이제 교육청 그 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이거 정도만 다 풀 줄 알잖아요. 시험 문제 100점 맞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 학교 시험이 이거보다 어렵다? 그럴 일 없습니다. 되니? 일단 그 정도 해놓고요. 우리 이제 그 뒤에 있는 구개음화로 좀 넘어가 봅시다. 구개음화. 복습이야 얘도. 우리 조음 위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었어요. 조음 위치에 따라서 자음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 입술 소리 있었죠? 입술 소리 있었고요. 두 번째 잇몸 소리 있었고요. 세 번째 센 입천장 소리. 네 번째 여린 입천장 소리. 다섯 번째 목청 소리. 요렇게 분류했었지. 휴, 다행이다. 입술 소리부터 한번 봐볼까? 입술 소리 뭐 있었니? 비읍, 피읍, 쌍비읍 있었죠. 잇몸 소리는요? 어떤 거 있었어? 디귿, 티읕, 쌍디귿 있었지. 센 입천장 소리. 그래서 이 센 입천장 소리를 경을 쓰고요. 입천장을 구개라고 부르기로 했었지. 그래서 얘를 뭐라 불렀어? 경구개음 이렇게 불렀죠. 그 경구개음에 들어가는 거 뭐 있는데? 지읒, 치읒, 쌍지읒 이렇게 있었지. 여린 입천장 소리는요. 여린을 연이라고 하고 똑같이 입천장을 구개라고 해서 얘를 연구개음이라고 불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기역, 키읔, 쌍기역 이렇게 있었지. 목청 소리는요. 히읗. 근데 여기 세 번째가 뭐라 되어 있어? 구개음이라고 나와 있죠. 구개음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연구개음보다는 이거에다가 체크를 할 겁니다. 경구개음. 그래서 지읒과 치읒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거예요. 되시겠지? 그래서 정의를 좀 적어보면요. 구개음화 같은 경우에는 앞말이 디귿이나 티읕입니다. 앞말의 받침이 디귿이나 티읕이고요. 플러스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이는 모음이에요. 혹은 교과서엔 또 이렇게도 적혀 있어. 반모음 이와 결합한다. 반모음 이와 결합한다 이렇게도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반모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 너네가 이제 반모음이 뭐냐 계속 물어봤었잖아. 여기 있는 반모음 같은 경우에는요. 음절로서 쓰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이제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으, 이 있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음절이자 동시에 음운이잖니?
그런데 여기 있는 반모음은요, 그런 음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이와 유사한 음가를 가집니다. 소리값을 가져요. 뒤에서 어차피 우리 반모음 첨가할 때 더 할 텐데 되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뭐라고도 부르면 되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되어. 그 다음에 피어도 있어요. 얘는 피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펴. 꽃이 피다 할 때 그 피가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얼굴 피다 할 때 그런 거 있지. 표정을 피다 할 때 그런 거 있죠. 그 할 때 피입니다. 근데 여기다 뒤에다가 어를 붙이면은 피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읽을 땐 어떻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야. 펴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에다가 반모음 이가 추가되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모음 이가 첨가되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되어 이런 식으로. 얘도 반모음 이가 첨가돼요. 요거 밑에 있는 것만 좀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 피어가 펴가 된다. 반모음 이가 첨가되었다. 요런 거. 되시겠지? 그래서 국외음화가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얘도 예시를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첫 번째 봐볼게. 앞말의 받침이 뭘로 끝나요? 디귿으로 끝나죠? 뒤에 보니까 뭘로 시작하니? 모음으로 시작하죠. 그러면은 앞말의 받침이 디귿이고 뒷말이 모음이니까 여는 법칙 해야겠지. 그럼 어떻게 내야겠어? 굿이 이렇게 되지. 굿이 이렇게 처음에는 발음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귿이나 티읕이 뭐 합쳐지면 이와 합쳐지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디귿과 티읕이 이와 합쳐지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발음합니다. 지읒이나 치읒으로 발음한다. 그게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있었던 경국의 음에 들어가는 거겠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구디도 최종적으로는 뭘로 발음된다? 구지로 발음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구지로 발음된다. 굳이 그거 해야 되니? 할 때 굳이 되니? 한 가지 더. together 같이. 그럼 얘도 봐보자. 앞말의 받침이 티읕이죠? 뒷말이 뭘로 시작해? 모음으로 시작하지? 그럼 얘 어떻게 돼야겠어? 티라고 발음돼야죠. 처음에는 가티 이렇게 되겠지. 근데 보니까 어때? 티읕과 뭐가 합쳐졌어? 이가 합쳐졌죠? 그럼 뭘로 발음될까? 티읕과 이가 합쳐지면 뭐가 된다? 치읒이 된다.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가자. 같이. 됐니? 디귿과 이가 합쳐서 지읒이 되고 티읕과 이가 합쳐서 치가 된다. 또 한 가지. 해도지. 얘도 봐볼까? 앞말의 받침이 디귿이고요. 뒷말의 첫 소리가 이네요. 그럼 합쳐봐. 어떻게 되겠니? 해, 도, 디 이렇게 되겠지. 해도 디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근데 보니까 어때? 디귿과 이가 합쳐졌죠? 그럼 뭘로 발음될까? 해도 지로 발음되겠지. 해도 지. 이렇게 발음돼요. 한 가지 더. 얘는 우리 뒤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앞말의 받침이 디귿이에요.
뒷말의 첫 소리가 모음이 아니라 히읗으로 시작합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우리 앞에서 그때 의문의 변동 맨 처음 했을 때 한번 얘기했었어. 기역과 디귿, 비읍과 지읒이 히읗과 만나게 되면 얘는 뭘로 발음된다? 키읔, 티읕, 피읕, 치읓으로 발음된다 라고 했었고, 얘를 우리는 된소리 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 된소리래. 거센소리. 거센소리 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래서 얘도 어때? 디귿과 히읗이 만났죠? 그럼 어떻게 될까? 가, 티다 이렇게 되겠지. 가, 티다. 근데 보니까 어때? 앞말에 티읕과 그 다음에 모음, 이가 합쳐졌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될까? 가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 되셨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됐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우리 두음 법칙을 좀 봅시다. 여기 있는 두음 법칙의 두음이 뭐냐면은 머리 두자예요. 머리 두자에 소리 음자야. 머리 두자에 소리 음. 그래서 보통 머리 두의 소리 음이라고 하면은 어절의 끝에 처음에 온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리을이랑 니은이 어절의 처음에 오면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리을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네도 똑같이 어절의 처음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리을과 니은이 어절의 처음에 오게 되면은 어떻게 발음이 되냐? 첫 번째는 이응으로 발음됩니다. 이응으로 발음된다. 밑에 있는 거는요, 니은으로 발음돼요. 리을, 니은이 어절의 처음에 오면은 이응으로 발음된다. 리을만 만약에 어절의 처음에 오면은 니은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어. 왜? 저기 특정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뭔가요? 음가, 소리값. 얘는 예시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원래는? 이천수로 발음해야 되죠, 얘는.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얘들아. 알고 있어? 보신 적 있죠? 리영호 이렇게 쓰는 경우 있잖아. 그거 다 북한식이에요.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자. 이건 어떻게 써야 되니? 여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리을과 니은이 뭘로 발음된다? 이응으로 발음된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EX2 레일, 올 레자를 씁니다. 올 레자에 날일자를 써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레일이 아니라 내일 이렇게 써야 됩니다. 레일이 아니라 내일. 그 다음에 다이내믹 노동신문 이런 얘기 하지? 그 노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 얘는 노동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얘도 리을이 니은으로 쓴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십시오? 됐니? 전부 다 북한식이야 얘는. 전부 다 북한식이에요. 우리나라는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한 가지 더. 이것도 시험에 나와. 너네 단독 문제로 나와요. 율과 류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율과 률. 너네 이거 은근 많이 헷갈리잖아. 어떨 때는 율을 쓰고 어떨 때는 류를 쓰는지 헷갈리시죠? 딱 정리해줄게.
앞말의 받침이 니은이거나 혹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납니다. 모음으로 끝나요.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앞말의 받침이 니은이고 앞말의 모음으로 끝나면은요,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율입니다. 무조건 율이에요. 제일 많이 나온 예시. 출산. 우리 맨날 그 뉴스에 나오잖아. 합계 출산율이 0.68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 보신 적 있죠? 출산, 앞말의 받침이 뭘로 끝났어? 니은으로 끝났죠?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온다? 율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도난. 훔치다 할 때 그 도난. 앞말이 뭘로 끝나요? 니은으로 끝나죠? 그럼 뒤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율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난율 이렇게 써야 된다고. 또 한 가지. 모아모의 비. 그쵸? 비율 이렇게 써야 되지. 왜? 앞말이 뭘로 끝났기 때문에.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가 뭐가 온다? 비율 이렇게 된다고. 비율 관계 이런 식으로. 되시겠죠? 또 한 가지 해볼까? 도망가는 거. 도주. 앞말이 뭘로 끝나요? 앞말이 뭘로 끝났어? 모음으로 끝났죠? 우로 끝났지?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율이 와야 된다 이 얘기야. 도주율.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나는 게 받침이 없는 거죠. 그럼 받침이 없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는 전부 다 률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 전부 다 률이에요. 되니? 말을 만들어 볼까? 뭐 지각. 앞말이 뭘로 끝났어? 기억으로 끝났죠? 그럼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지각, 률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지. 되니? 이송. 무엇인가를 옮기다, 옮겨서 보내다, 이송하다. 앞말이 뭘로 끝나요? 이응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 이송, 률 이렇게 와야 된다고. 되니? 요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독 문제로 나와요. 내신에서 단독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띡 던져놓고 다음 중 옳게 쓰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거야. 단독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니은과 모음으로 끝나면 율, 그 외에 나머지는 싹 다 률. 되시겠죠? 자, 우리 문제 좀 한번 쓱 볼까? 어디를 볼 거냐면요. 16번 한번 봐볼래? 16번. 16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이유가 항상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문법은 개념을 완성한다라는 게 없어요. 개념이 완성되었다. 그딴 거 없어. 무조건 문제 풀면서 채워나가셔야 돼요. 이해되니? 16번 봐봐. 국어에서 니은과 리을 소리를 연달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리을과 니은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거기 봐봐. 순행적 유마라고 나와있지? 그거나 체크해놔봐. 순행적 유마. 16번이에요. 16번에 19년 7월 학판. 19년 7월. 유마 한 번만 리마인드 해봐. 유마가 뭐였니? 유마가 뭐였어요? 가비다놈, 에미나놈, 가비다를, 에미나는, 무를, 무는? 도리도리 잼잼을 하면 죽여버릴 거야. 가비다놈, 에미나놈, 가비다를, 에미나는, 무를, 무는 마지막. 는느를. 니은 플러스 리을, 리을 플러스 니은. 이었을 때 뭘로 발음되니? 뭘로 발음돼? 리을 플러스 리을로 발음된다.
그래서 얘는 유음하다라고 얘기했었지. 리을이 유음이니까 유음하다 이런 얘기했었죠. 리을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니은이 변하고요. 리을이 고정되는 상태에서 니은이 변해.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우리는 순행동화다라고 얘기했고 위에 있는 거를 역행동화다라고 얘기했었지. 순행동화와 역행동화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그래서 거기 니은 리을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역행적 유음화가 발음된다.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이 말은 뭐겠어? 앞말의 받침이 뭐고 니은이고 뒤에가 뒷말의 첫 소리가 뭘로 시작되는 리을로 시작되는 경우가 역행적 유음하다 이런 얘기겠지.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뭐라 나와 있어? 리을의 비음화라고 나와 있죠. 그 부분 봐봐. 리을의 비음화. 이거 우리 아까 전에 의견난 할 때 했던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이었던 거지. 의견난. 원래는 어떻게 발음하고 싶은데 의견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네 둘이 뭐와 뭐 플러스 뭐예요? 한자어 플러스 뭐야? 한자어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야. 그래서 얘는 유음화가 적용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뭘로 발음돼? 의견난 이렇게 발음된다 요 얘기야. 되시겠어요? 의견난. 그럼 밑에 있는 거 봐봐. 1번 보세요. 산란기라고 나와 있지. 잘 봐. 1번부터 보세요. 앞말의 받침이 뭘로 끝나니? 니은으로 끝나죠? 뒷말의 첫 소리 뭘로 시작해? 리을로 시작하네. 딱 이거에 맞겠네요. 역행동안에 최종적으로 발음 뭘로 돼? 산란기 이렇게 되겠지. 산란기 이렇게 되겠지. 되니? 그 다음에 니은 봐봐. 표현력 이렇게 나와 있네요. 표현 플러스 력. 한자 플러스 한자어니까 최종적으로 뭘로 발음돼? 표현력 이렇게 발음되겠죠.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이기 때문에 표현력. (2번은) 왜 안 돼? 줄 넘기 이렇게 나와 있지.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줄 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순행동화겠네. 줄 넘기는 순행동화죠. 리을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니은이 변하니까 얘는 줄 넘기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그래서 순행이야. 그래서 2번은 제끼셔야 되고요. 3번 결단력. 얘도 뭐야? 결단 플러스 력이네. 결단력 이렇게 되겠죠. 3번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야.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야. 그래서 뭐가 돼? 결단력 이렇게 되겠지. 정확히 말하면 결단력이에요. 결단력. 4번도 의견난. 아까 했던 거죠?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야.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야. 그래서 뭐가 돼? 의견난 이렇게 된다고. 5번 더 대관령 이렇게 나와 있죠. 앞말의 받침이 니은이고 뒷말이 리을이네. 얘는 역행동화. 그래서 얘는 대관령 이렇게 되겠지. 옆에 보니까 물난리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물난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도 뭐야? 순행, 역행 둘 다 사용되겠지. 물난리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답은 1번밖에 되지 않는다 이 얘기. 되시겠죠? 뭐 요 정도까지 파악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할 거냐면은요. 쭉 넘어가 보시면은 사이소리 현상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이소리 현상도 조금 어려울 거야. 사이소리 현상.
거기까지 하면은 이제 너네 시험 범위의 절반 정도가 끝납니다. 절반 정도가 끝나요. 그럼 거기까지 다 풀고 여기까지 이제 진도를 다 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 여기 앞에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풀이할 겁니다. All of them 전부 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 숙제는 뻔하죠? 어떤 거겠어? 테스트 외워와야 되고 두 번째 이거 풀어와야 되는 거겠지. 되니? 안 풀어온다? 수업 진행 불가. 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맞든 틀리든 중요하지 않아. 머리를 써서 최대한 풀어봐야 돼.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니들 뭘 안다고. 당연히 모르죠. 몰라도 끝까지 해봐야 돼. 니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가 뭐냐면요.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끝까지 해봐야 돼. 내가 작년 1학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지금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포기하잖아. 다 포기하게 돼 있어.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야.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포기하는 습관을 들이지 마. 어려우면 뚫어보려고 해봐야 돼. 이해되니? 내가 어제도 그래서 2학년 애들한테 개 갈궜거든요? 2학년 애들 개 털었어, 내가. 한 20분 동안. 맨날 포기만 할 줄 알고 도망만 칠 줄 알지, 뭐 하나 제대로 맞서 싸워본 적도 없고, 뭐 대학은 왜 가니? 이러면서 막 개 털었단 말이지. 해보셔야 돼. 그리고 제가 뒤에 답지 다 넣어놨어요. 맨 뒤에 가보시면은. 어디까지 풀어요? 일단 그건 제가 내일,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이거 시험이 언제 돼요? 줄 거야, 기다려. 애들 이렇게. 숙제 이번에 풀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내가 내줄 거라고. 이번 주는 일단 암기까지. 사이소리 현상까지 해야 풀 수 있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테스트지 드릴게요. 이해되니? 근데 여기 다 성격이 이 쇼츠 세대라 그런가?